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성국이 평택시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최원용 평택시장님 모셨습니다. 앞으로의 평택의 비전 그리고 현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과 평택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민성국이 평택시장으로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최원용입니다. 앞으로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취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시민분들께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임을 이제 했는데 너무 기쁜 그런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저 약속, 공약을 약속을 지켜내서 시민들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고 좀 편하게 바꿔갈까 그 생각이 많습니다. 또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또 이번 선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이제 시민들께서 제 공약을 이제 보시고 제가 만든 공약은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평택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이 원하셨던 시민들이 이걸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했던 그런 공약입니다. 주로 시민들 삶에 직결되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우선은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둘째는 최원용이라는 사람 이제 프로필을 보면 그 행정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겨놓으면 바로 또 큰 시행착오 없이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변화에 대한 열망, 그거를 좀 가능하게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행정 경력을 또 시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시정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저는 시정 철학이 제 민성국이 이제 슬로건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인데, 함께 성장한다는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우리 평택이 그동안 뭐 성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삼성과 같은 그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이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같이 성장하고, 또 평택이 남부, 북부, 서부가 골고루 발전하고, 또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또 구도시는 구도시 나름대로 같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시민들이 골고루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실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세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세수를 시민들 삶에 직결되는 거, 시민들 사시면서 불편한 곳도 좀 이렇게 하나 해드리면서 시민들이 평택에 사시면서 좀 살만하다, 평택이 참 살기 좋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시장 철학입니다. 시장님만의 시정 철학이 어떤 평택을 만들어갈지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성장하는 도시 평택은요, 이제 산업도시를 넘어서 생활도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4년, 평택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 우선은 산업도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성장을 했죠. 경제 규모도 이번에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GRDP 기준으로 경기도 상위권입니다. 기본은 48조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고,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시겠지만 삼성 반도체도 그렇지만, 또 삼성 반도체가 잘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가는데, 또 삼성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 경험했지만 같이 어려워져서 그 부분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나 이제 방위 산업 같은 다른 산업을 좀 육성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일자리가 많고, 그러니까 도시가 훌륭한 도시라는 것은
뭐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많은 것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저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 조건은 사람들이 살기 편해야 되고 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교통 문제. 교통 문제를 공약으로 내본 사람이 아마 제 생각으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평균 30분 생활권 그런 교통 문제. 또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교육 문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기 좋아야 되고 학교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그런 교육 문제. 세 번째 또 살면서 의료를 걱정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평택에 좀 좋은 대학병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서부 쪽에 큰 병원이 없는데 그런 병원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우리 평택은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전국의 어느 곳에 비교해봐도 출산율 기준 또 세대 구성으로 봐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이 보통 저녁에 많이 와요. 주말이나 저녁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춰야 되지만 그 전이라도 대표적인 병원 같은 데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서구와 구독 지역에 좀 같이 어린이병원을 운영해서 그래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좀 아이를 쉽게 편하게 맡기고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제가 생각하는 도시고 지향하는 도시.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교통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법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교통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얘기하면 핏줄, 혈관이죠. 혈관은 도로. 그리고 도로 위를 다니는 피는 우리가 무슨 도로 위를 다니는 거는 버스일 수도 있고 택시일 수도 있고 전철일 수도 있고. 근데 평택은 도로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지금 67만이 됐는데 과거 40만, 30만 정도 수준에서 도로가 늘어나지가 않는 커지지가 양쪽으로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뭐 38번부터 45번부터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저는 그 평택링이라고 해가지고 평택 전체 외곽순환도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링이라고 제가 유명한 평택링이라고 하는데 외곽순환도로를 만들고 약간 방가선도로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통은 이제 핵심이 평택이 수도권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자동차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GTX, AC 노선 바로 수도권하고 쉽게 되고 그다음에 KTX 경기남역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고 또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평택에 사시면서 서울이나 수원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역버스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대관에 가서 뭐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광역버스를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평택이 전철역이 있거든요. 시민들 말씀이 역을 이용해서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철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노선을 바꿔서 빨리 가기 위해서 시민들 출퇴근을 좀 쉽게 해드리고 또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이제 시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배차 간격을 집중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나 배차 간격을 집중적으로 배차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고덕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은 거기서 평택이나 이렇게 지지역으로 오는 교통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순환하는 노선이 힘들거든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그리고 우선 포승 같은 곳은 일례로 포승은 안양시보다 큽니다. 면적이. 근데 안양시 안에 버스 노선이 대략 24개가 돼요. 근데 포승은 4-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안에 마을버스나 뚝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필요하시면 바로 사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선은 간선대로 간선이라고 말씀드린 국도를 다니는 버스입니다. 38분부터 45분을 다니는 버스는 버스대로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고 구간을 짧게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마을버스나 뚝버스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환승. 그래서 이제 배차관을 짧게 하고 시민들이 처음에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승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출퇴근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 39 생활권 TF가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산업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평택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경제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뭐 삼성 반도 세계적인 뭐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AI 사업도 하겠지만 삼성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어서 바이오 산업 저희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발산업단지 평택의 축발산업단지 가면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라고 한미약품이면 우리 그 바이오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3대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은 MRO 유지 보수 쪽으로 좀 저희가 성장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삼성의 1차, 2차 밴드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어떤 공급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좀 대학 가보려 해서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 개발하고 연구해서 참여하게 하고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우리 삼성이라든지 거기에 협력업체라든지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파악해서 평택대 한겨울대 국제대학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만들어서 거기를 수업을 이수하신 분이 취업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뭐 훌륭한 많은 세수가 나오면 그 세수를 가지고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 이전, 기술 개발이나 자본 지원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좀 늘리고 인센티브도 높이고 단계적으로 손을 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한국에서 한 업종에다 쓰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삼성에서 나오던 그 세수가 아니면 뭐 바이오 기업에서 나오던 그걸 다시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 다시 돌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학하고 협력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지고 또 취업카페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균형 발전 이야기입니다. 이 평택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 간 격차가 오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번역 간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장님만의 방법으로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권역 간의 이제 균형 발전은 우선은 첫째는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평택링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동서남북을 동그랗게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서로 얘기가 되면서 서로 장단점도 파악하면서 이제 발전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선 이제 서부남북 북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냐면 똑같이 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남부에 뭐 하나고 그러지 않아요. 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진로진학 상담센터라는 걸 제가 공약으로 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좀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남부도 하나, 서부도 하나, 북부도 하나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 말씀 들어봐서 또 남부는 남부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북부는 북부에 맞는 거, 서부는 서부에 맞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생활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교통은 교통, 의료는 의료를 다 균형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도심, 구도심은 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신도심은 신도심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도심은 새로운 도시에 또 도움이 있거든요. 거기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 문제 그런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떤 곳은 또 어린이집이나 보육 문제 그런 거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그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그냥 뭐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구도심에 사는 걸로 이렇게 만족한다. 지금 내 상황이나 상황이나 지금 내 입장에서는
또 신도시면 사람들도 아기 키우기 좋다. 뭐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시민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간부회의를 한 거를 중계를 하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거를 보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 간부회의 같은 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 저거 보시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직속 민원 청구를 만들어서 저는 시장의 핵심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오는 제가 가능한 좀 하나하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제 세 번째는 타운홀 미팅을 좀 계속 하려고 해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뭐냐면 타운홀 미팅도 근무 시간 이후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근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주말 그것도 직접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화양지구에서 불러주시면 가서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고 해결하고 또 보도 같은 것도 시민들이 찾아보시면 가서 만나뵙고 말씀드리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또 페이스북도 계속 제가 꾸준하게 매일은 안 되지만 바쁘니까 2, 3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소통이 민생 구비에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시민들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고 제 어려운 것 좀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민분들도 시장님과 한결 좀 친근하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협치 이야기입니다. 지역 통합과 협치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통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또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로 이전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 발전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지역 통합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서로 생활 여건도 비슷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평택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교통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평택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도 되고 협치는 뭐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듣는데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치에 그런 협치위원회나 뭐 시민보, 평택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골고루 대표성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지역으로 대표성도 갖게 하고 또 연령대로 대표성도 갖게 하고 또 아니면 뭐 직업으로 대표성도 갖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행정을 할 때마다 오픈 행정을 많이 했고 오픈 행정을 다 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식으로 소통하고 협치를 이끌어갈게요. 또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통합의 평택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앞으로의 4년 시민들께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첫째는 시민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에.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누구보다 시민하고 소통할 거다. 첫째는 소통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들이 시장을 원하는 곳이면 가서 만나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성과를 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민들 삶이 민석이 최원영 시장이 되니까 내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됐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이 사심 없이 오직 시민만 생각해서 일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게 또 성과가 있는 소통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시장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장 최원용 시장님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